신축년 한 해 새롭게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의 책무와 그런 중요한 어떤 투쟁에 대한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YTN의 리얼미터가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문재인 씨에 대한 지지율은 국정 지지도는 36.6%, 리얼미터가 이제 한 건데 거의 부정평가는 60%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그 제도권 내에서 야당이 역할을 하면은 야당이 한 더블 스코어로 정당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은 30.4%, 민주당은 29.7% 그래가지고 뭐 오차범위 내에서 이러고 있는데 역시 그 비대위 체제 빨리 종식시키고 선명한 보수야당 지도부가 국회 내 제도권 내 야당 들어서지 않으면 이걸 동력을 못 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야당이 이 국민들이 여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40대하고 또 호남 지역 또 종북 세력들 좌파 세력도 빼고는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마다 제가 지금 자세하게 보는 것은 매우 잘한다는 적극 지지층이 얼마냐고 보통 22%, 23% 매우 잘한다 문재인 씨에 대해서. 그러나 매우 잘못한다 이건 절대 아니다가 44%, 45%가 나와요. 이거를 전혀 지금 국민의힘이 살리고 있지 못합니다. 제도권 야당 이래가지고는 빨리 그 지도부 재편해가지고 그 정신줄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이제 지난 4년간 다 경험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유추해 보면 지난 2017년도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 6.25 남침 전쟁을 내전이라고 하면서부터 거의 사상성을 우리가 의심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도 전야 립세션에서 김일성주의자인 신용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 그 정도 됐으면 사실은 평가가 끝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이 양반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이 아니다 하고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만 투쟁해 왔어요. 제가 보니까. 물론 뭐 일부 태극기 세력도 했습니다만 정당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2018년도 9월 평양에 가가지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했고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그 공산주의자의 그 6.25 전범 중에 한 명인 김원봉을 마치 말이야 충현한 것처럼 얘기했어. 우리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는데 이 정도까지 와서 지금 지난번 정기국회 때 법안 통과시킨 거 악법들 사례 국정원법도 해서 여러 법안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공수처법은 물론이고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그 밑에 그 문재인 씨를 추종하는 말은 국회의원입니다만 그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나요?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이 자들이 지금 만들어놓은 법들이 무슨 법인지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 2020년 4월에 제주도에서도 과거에 그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남로당들이 주도했던 무장폭동을 갖다가 마치 그거를 미워하고 말이죠. 공산통일을 미워하는 것 같은 이런 발언부터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가 이걸 맥락을 지켜보면은 이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정권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에는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 고영주 변호사가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잡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의 저명한 변호사님 정치평론가인 고든 챙이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노스코리안 에이전트라고 말이죠. 이 정도까지 됐으면은 이제는 국민의힘은 딱 의원직을 다 던질 각오로 싸워야 되고 우리 당과 같은 정통 야당과의 투쟁 노선으로 2021년도는 문재인 퇴진 탄핵 무효의 원전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여러 곳에서 다 들립니다만 또 하나 뭐 신문에 너무 크게 보도돼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인구가 이렇게 감소됐다니까 이거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 인프라도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또 작년보다 2만 800명이 감소한 대한민국 인구가 5,182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합계 출산율도 0.8명,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고 고령화는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출생한 27만 6천 명으로 사망자보다도 사망자는 계속 증가해가지고 지금 데드크로스가 이미 지난 현상까지 와 있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으로 돼 있고, 또 1인 가구 수는 900만 명을 돌파해가지고 지금 39.2%랍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 회생, 경제 인프라도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는 것처럼 무서운 대한민국 사회 붕괴 조짐이 이런 데서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노동력이 부족하고 소비가 감소되고 기업 생산이 위축되면서 국가 재정의 악화 악순환은 지금 이렇게 빚내가지고 물론 도와주는 거는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합병증까지, 대한민국 경제 합병증까지 더 올해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2020년도. 이거 출생률 높인다고 지난 15년간 정부마다 180조 원을 썼다는데 완전히 실패했고, 지금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4%, 4명 중 1명이 실직이라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정부가 정책을 얼마나 잘못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은 완전히 실정으로 대한민국을 거의 사망 선고 직전까지 이렇게 몰고 간 정권이다. 이제 올해는 이러한 모든 슬로건을 가지고 몰아쳐서 문재인을 끌어내려는 원년의 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 전병 문제, 절병 문제가 심각하고, 가계부채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한이 거야 있고, 좀 미중 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안보 문제도 잘못 노선을 가는 바람에 지금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고, 원화 강세 문제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시계 제로다. 그래서 전국 경제단체 회장님들의 신년사가 과거처럼 희망 있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왜냐하면 지금 현 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시켜달라, 너무 노조의 손만 들어주면 어떻게 경제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채워져 있어요. 예를 들면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연합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화 됐다. 등등 해서 허창수 전국경제연합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 소장 등등 전부 비슷한 이야기들 하면서 제발 좀 기업인들, 경영인들 경제하게끔 이 정부에서 이 악법들 손 좀 봐달라고 하는데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는 정부가 아니다 판단을 하고, 우리 모두가 투쟁의 원년으로 삼는 2021년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